대한민국 중심 채널 박태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축구대표팀 벤투호의 월드컵 최종 점검 무대가 될 동아시안컵이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열리게 됩니다. E1 풋볼 챔피언십으로 불리는 동아시안컵은 7월에 열릴 예정인데요. 남자부에 한국, 일본, 중국, 홍콩이 출전하고 여자부에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참가합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지소연이 소속팀 첼시 위민을 잉글랜드 FA컵 결승으로 이끄는 중거리포를 터뜨렸습니다. 첼시 위민은 후반 5분 구로 라이텐의 선제 결승골과 지소연의 쐐기골로 아스널 위민을 2대0으로 이기고 2년 연속 결승에 올라 대회 2연패를 노립니다. 신락 같은 역전 우승의 꿈을 이어가는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가 카디스에게 0대1로 지면서 하위권 팀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7연승을 포함해 라리가 15경기 무패를 달리던 바르셀로나는 이로써 4개월여 만에 정규리그 패배를 당했고 한 경기를 더 치른 선두 레알 마드리드와의 5점 승점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이 시즌 첫 실외 경기에서 2m 30을 넘어 우승을 차지하고 항저우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우상혁은 제51회 전국 종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높이뛰기 일반부 결선에서 2m 30을 뛰어서 정상에 섰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에서 여유있게 우승하며 우상혁은 항저우행 티켓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가 바르셀로나 오픈 1회전에서 프랑스의 브누아 페어를 이기고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약 2개월 만에 ATP 투어 승리를 거둔 권순우는 세계 11위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2회전에서 만납니다. 18세 알카라스는 직전 마이애미 오픈에서 대회 최연소 챔피언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스테픈 커리의 34득점 활약 속에 덴버 너기츠와의 2차전을 126대 106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류현진 선수의 부상 소식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정현호 PD의 부상 소식을 조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지난번에 타구에 맞아서 눈 쪽을 좀 부상을 당하셨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시력이나 뼈에는 다행히 좀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멍도 거의 다 좀 있으면 다 빠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 스튜디오에서 봤을 때 좀 걱정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역시 젊어서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른데 문제는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입니다. 아이 부상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류현진 선수가 두 번째 등판 이후에 왼팔뚝 쪽에 있는 전완근 염증으로 인하여 18일 날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토는 좌완인 보루키를 대신에 콜업을 했고요. 이게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에 세 번째 이제 부상자 명단이 되는데 2020년에는 60경기로 짧은 시즌이긴 했지만 어쨌든 풀타임을 소화했었는데 지난해에는 4월에 둔부, 9월에는 목,
이렇게 두 번의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랐거든요. 2022년 시즌도 부상자 명단을 시작을 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이 부상 있으면 안 좋은데 네.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사람 몸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또 류현진 선수가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두 경기 연속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부상 때문인 건가요, 결국에? 그러니까 뭐 투구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류현진 선수가 이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4이닝 동안 6피안타 1탈삼진 5실점으로 부진을 했고요. 이날 경기의 이 구속을 보면 이 포신 페스티벌 구속 최고 시속이 90.2마일 그리고 평균 구속이 88.7마일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되게 그 포신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시속 90마일 이상이면은 그렇죠. 예, 그 경기에서 굉장히 호투하는 경기를 펼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평균이 88.7마일이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이제 난타를 당하는 그런 좀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이번 시즌 개막 후에 류현진 선수의 경기 투구 내용을 보면은 두 차례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13.50인데 여기서 이 두 경기 속구 평균 시속이 89.5마일, 그러니까 한 144km 정도인데 이게 2013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에 가장 느린 그런 구속이었다고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마일로 얘기하면 속도를 다 체감을 못 하세요. 그렇죠. 예, 킬로수로 딱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40대 초반이면은 메이저리그 선수로서는 좀 굉장히 느린 공이겠네요. 원래 류현진 선수가 스피드를 앞세우는 타입은 아닌데 저희가 항상 90마일, 그러니까 144km가 나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첫 등판 때는 그 속도가 나왔음에도 난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네. 현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피칭 터널, 그러니까 원래는 류현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페스티벌과 변화구가 같은 폼에서 나와서 치기 직전까지 오다가 떨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지금 류현진 선수의 가장 문제는 어쩌면은 체인지업일 수도 있다. 체인지업이 너무 빨리 떨어지거나 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이 페스티벌만 노리고 있거나 체인지업을 미리미리 골라내고 있다. 이런 문제가 또 이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는 배럴 타구라 그래서 강한 타구 얼마나 타자들이 빠른 타구를 쳐내느냐. 근데 이 비율이 두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의 비율이 54.5%였습니다. 그러니까 타구를 맞으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안타 혹은 홈런이 되는 위험한 타구였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부진이 일시적인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적신호가 켜졌다는 현지에서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현지에서 이제 또 다른 분석을 보면, 그러니까 작년 그 하반기에 류현진 선수가 좋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때의 그 부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 올 시즌 상반기에 지금 올라오면서도 이게 좀 이어진 거 아니냐. 뭐 그렇죠. 물론 이제 중간에 그런 이제 파업 문제 이슈 때문에 스프링 네. 캠프에 이제 합류한 게 늦어진 그런 점들도 이제 있고 하지만 네. 결국은 류현진 선수가 다시 부상에서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류현진 선수가 과연 이 토론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중심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지금 또 이 관건으로 떠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이제 참 칠만한 투수, 치기 쉬운 투수가 될까 봐 좀 걱정인데 네네. 안 그러길 바라야죠. 어쨌든 류현진 선수 빈자리는 누가 채웁니까? 최근에 이 알렉 마노아 선수가 이 선발진에서 막내인데 이 선수의 페이스가 좋습니다. 지난 18일엔 또 6이닝 2실점으로 시즌 2승을 따내기도 했고 쉽게 말해서 이제 앞서 류현진 선수가 빠른 타구를 얼마나 맞느냐로 비교한다면 투수들은 헛스윙을 얼마나 유도하냐인데 그렇죠. 헛스윙 유도율이 지금 저번 경기 4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 토론토가 자랑하는 베리오스, 가우스먼, 류현진 기쿠치까지 하면은 총 금액이 거의 4천억 원에 육박을 해요. 네. 총 연봉 규모가. 그렇네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평균 자책이 베리오스 11.81, 네? 가우스만 4.2, 아이고. 류현진 13.50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노아의 연봉은 고작 70만 달러, 최저 연봉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잘 던지면서. 그렇게 잘 던진대요. 지금 그래서 마노아가 에이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투수에다가 돈을 그렇게 쏟아 부었으니 네. 토론토는 성적이 좋아야 될 텐데 지금 그렇죠. 몇입니까? 현재 그래도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올 시즌 가장 핫할 것이다 저희가 전망을 해드렸잖아요. 항상 그렇죠. 네. 여기서 현재 선두를 이래요? 달리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네, 현재 6승 4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오늘 그 보스턴이 미네소타에게 3대8로 지면서 맞습니다. 현재 이 보스턴과 뉴욕 양키스가 5승 5패로 공동 2위, 그리고 최지만 선수가 속해 있는 템파베이가 5승 6패로 이제 4위에 지금 올라 있거든요. 네.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팀 타율이 2할 오픈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메리칸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상위권, 최상위권에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인데, 다만 이 평균 자책점, 팀 평균 자책점이 지금 4점대거든요. 아메리칸 동부에서는 유일한 4점대죠. 네, 그렇고 굉장히 지금 뭐 다른 팀을 다 통틀어서도 약간 중하위권에 지금 맞습니다. 처져 있는
아까 이제 정현욱 PD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선발진이 결국은 올라와 줘야 이 토론토도 조금 더 이 리그 선두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습니다. 선발이 굉장히 점수를 뺏겨도 네. 타자들이 점수를 또 불방망이처럼 내는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발진에 기대하는 야구를 하고 싶었던 게 토론토였는데 현재로서는 예. 타격에 의지하는 예. 다른 약간의 역설적인 네, 야구를 하고 있죠. 네. 자, 같은 동부에 있는 템파베이 레이스가 네. 지금 4위인데 최지만 선수는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긴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1위인 토론토랑 한 경기 차이밖에 나진 않기 때문에 한 경기 반 차입니다. 한 경기 반차 오늘 네. 경기로 한 경기 반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즌 초반이고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 6경기가 1승 5패거든요. 그런데 이 5패가 모두 3점 차 이내.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기 후반부에서의 네. 한 점, 두 점을 따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진 그런 패배들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템파베이가 스몰 마켓이다 보니까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거포의 부재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최근의 템파베이 경기력이었습니다. 우리 최지만 선수는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지만 선수가 오늘 그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도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4타수 1안타 1타점도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개막 이후에 10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네. 이어오면서 현재 이 아메리칸 리그 출루율 부문 전체 1위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1위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전체 다 내셔널리그까지 통틀어서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안타 쳤잖아요. 네네. 안타 치면 보통 타율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타율이 떨어졌습니다. 4루푼 우리 워낙 지금 타율이 높았다 보니까 그렇죠. 4타수 1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예. 현재 4할 2푼 3리로 현재 내려가 있습니다만 이 타율도 역시 현재 아메리칸 리그 전체 3위에 올라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이 좋은 선수도 네. 저는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는데 네. 플래툰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플래툰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야구에서 좌완 투수가 좌완 타자에게 강하다. 반대로 이제 우완 투수가 우완 타자에 강하다 이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가 좌완이면은 좌타자가 빠지고요. 우완이면 우타자가 빠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대손 타자를 쓰는 건데 최지만 선수가 좌타잖아요. 그래서 좌완 투수만 나오면은 라인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예. 통산 이 최지만 선수의 좌투수 상대 OPS 그러니까 이제 출루율 장타율 합한 게 0.591 좀 저조한 수치이긴 해요. 네. 좌투수를 상대로는 작년에도 좀 낮은 수치였고 그런데 템파베이라는 팀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뭐 브랜든 라오, 완더 프랑코, 아로사레나 이런 선수들 빼고는 주전이 없는 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최지만이 지금처럼 좋은 성적을 한두 달 정도 좀 더 보여준다면은 앞으로 좌투수가 나올 때에도 꾸준히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5할 넘겨야죠. 이 네. 정도는 뭐 넘길 수 있을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최지만 파이팅. 네. 자, 그리고 김하성 선수, 박효준 선수 상황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 오늘 신시내티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고요. 4타수 1안타 1타점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2대1로 샌디에이고가 앞서 있던 상황에서 4회 말 2사 1, 2루 상황에서 깨끗한 중전적 시타를 치면서 시즌 두 번째 타점을 기록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현재 시즌 타율이 2할 3푼 8리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안 3경기 연속 출장했던 이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 특히나 지난 16일에는 이 워싱턴을 상대로 해서 상대 우완 선발로 나왔던 이 에릭 패디를 상대로 해서 2타점 적시타를 쳤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첫 타점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뭐 네. 시즌 타율은 현재 1할 8푼 1리를 기록을 했는데 네. 좀 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네. 그런 좀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이 1할 8푼 1이라는 이 타율에서 보듯 타율이 조금 조금. 이 낮은 맞습니다. 타율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김하성 선수는 좀 많이 고무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주전 이제 꽤 찰 때 되지 않았나요? 지금은 이제 주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김하성 선수 소속팀인 샌디에이고가 네. 김하성은 나오고 있지만 내셔널리그 서부에서 수익률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뭐 죽음의 조도 하지만 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하죠. 네. 유일한 이제 7승팀들인 다저스랑 샌프란시스코가 나란히 메이저리그 전체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제 사실 샌디에고도 개막전에서 굉장히 좀 어이없이 끝내기 패배를 당한 다음에 그래도 잘 회복을 해서 4연승을 달렸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구의 또 강한 라이벌인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만나서 또 이제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LA 다저스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까지 있으니까 음. 샌디에고 파드리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파워랭킹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그렇죠.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도 뭐 템파베이라든가 양키스, 뭐 토론토 이 맞습니다. 많은 팀들이 좀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지구에서 과연 이 가을에 어떤 팀이 또 우승을 할지 아주 좀 기대가 필순이죠. 됩니다. 네. 이렇게 정 PD랑 김 기자랑 얘기를 듣고 있으면 메이저리그 박사가 될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는 이렇게 봐야 재밌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네.
일본 출신 선수들이 뭐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스카우컵스의 스즈키 세이야 선수인데 이 세이야. 선수를 네. 그런 개그를 하실 줄 저는 예상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저번 주에 저는 사실 이 선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랬더니 네. 이번 주에 더 잘하고 있어서 내셔널리그 2주의 선수에 또 선정이 됐고 예. 사실 이제 뭐 김하성, 박병호, 이제 더 김현수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렇고 일본 선수들도 그렇고 언제나 이 빠른 페스티벌 적응에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스즈키 세이야 선수는 이 페스티벌에 적응에 좀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타격 폼의 수정 없이도 앞으로도 빠른 공들을 100마일 넘는 공을 쳐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오타니 저번 주에 저희가 좀 침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비웃기라도 하듯이 벌써 2경기에서 3홈런을 몰아치면서 뒤집었죠. 슬슬 네. 또 이제 홈런포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타니는 투수인데 네. 홈런포를 가동하고 있다니. 이게 투수로 이제 이번 주 시즌은 투수로 가기로 한 건가요? 예, 저는 오타니는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홈런 많이 치는 투수. 아,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근데 네.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네.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도 않은 일본인 투수가 왜 화제가 이 선수를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마지막에 이제 다뤘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 지바 롯데에서 뛰고 있는 이 사사키 로키 선수. 이 맞습니다. 선수가 그 처음 이제 오릭스와의 경기에서 등판을 해서 그 퍼펙트 게임. 네, 퍼펙트 게임 했던 그렇죠. 그 투수. 맞아요. 근데 이 선수가 그 다음 등판, 그러니까 지난 17일에 리오넨 파이터스와의 경기에도 등판을 했는데 8회까지 삼진 14개 잡고 역시 완벽한 투구를 했습니다. 또 퍼펙트. 또 퍼펙트했죠. 그랬는데 9회에 투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운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해요. 네. 정말 신기해요. 네. 너무 만화 같은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정말 참 이 대단한 그런 스토리를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저 네. 일화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네. 이 선수가 2020년에 이제 일본 프로야구에서 먼저 데뷔를 하기 전에 불펜 투구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4분 동안 직구 21개를 던졌고요. 네. 그리고 1분 쉬고 나머지 한 4분에 19개를 던져서 이제 총 40개를 던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10분 가까이 공 40개를 던진 그렇죠. 거죠. 근데 이 공을 받은 포수가 무심결에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냥 본심이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공이 빠르니까. 어.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당시에도 시속 155km를 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선수가 이제 속구로 네. 상당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단 2경기 만에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아주 그 주목하는 그런 투수로 맞습니다. 현재 지금 아주 화제를 모았습니다. 155면은 치기가 참 힘든 공이죠.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에 밑에 도전한다. 네. 1초가 채 되지 않습니다. 또 정현욱 PD는 또 경험을 또 해보셔서 또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한 100에서 110 정도만 넘어도 빠르다 하는 정도고 120 이상부터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살짝 느끼게 되는 네. 그런 근데 속도거든요. 155 이상을 던진다 이거죠. 네, 진짜 눈 감고 쳐야죠. 네. 또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사실 애틀랜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디 프리먼 선수가 사실 이제 팀에서 약간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다저스로 이적해서 네. 첫 홈런을 친정팀 애틀랜타 상대로 쳤어요. 아, 그리고 그 경기의 마무리 투수로 킴브럴이 올라옵니다. 또 애틀랜타의 상징이었죠. 예. 이런 스토리들도 좀 재밌었고 옐리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러키에 밀워키 옐리치. 최근에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2년간 부진했는데 올해 말로는 쳤고 시작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벨린저도 홈런을 쳤는데 둘 다 좀 유명한 선수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팀 선수 파워랭킹 99위 100입니다. 그 정도로 2년간 부진했던 선수인데 공교롭게 이 두 선수가 나란히 홈런을 신고했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이 두 선수가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사를 되풀이해서 쓰는 그런 베테랑들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주목해볼 매치업 우리 한국 메이저리그 일정들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격전지인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는 이번 주말에 템파베이와 보스턴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의 또 활약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는 또 김하성 선수의 샌디에고가 네. LA 다저스와 또 주말에 이제 맞대결을 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김하성 선수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다저스를 상대로 해서 또 어떤 또 면모를 보여줄지 아주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스포츠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이 계시는데 MLB 얘기만 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또 어떤 스포츠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여자 피겨의 신지아 선수가 가장 돋보였습니다. 이 16년 만에 주니어 세계 선수권 메달이니까 쉽게 말해서 포스트 김연아. 그동안 그쵸. 수많은 선수들이 나왔지만 이번엔 진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록을 세웠죠. 쇼트 프리 합계로 이제 206.01점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미국의 이사보 레비토에 이어서 2위로 이제 포디움에 입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주니어 대회에서는 네네. 이 차준환 선수, 유영 선수도 메달을 못 땄나요? 네, 유영 선수가 그러니까 6위를 했었고요. 맞습니다. 최고 성적이. 그리고 네. 차준환 선수가 5위에 올랐던 게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정말로 말씀해주신 대로 김연아 선수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네. 이제 신지아 선수가 이제 메달을 이제 따냈고요. 네. 무엇보다가 물론 이제 이번 대회에서 이제 러시아 선수들이 이제 불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 과정에서도 이 신지아 선수가 이 김연아 선수가 이제 메달을 땄었던 때가 이제 만 15세였거든요. 그렇죠. 또 신지아 선수는 지금 14세의 나이에 또 아주 이 메달을 땄다는 점에서 역시나 또 의미가 아주 컸던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14세면은 야, 이 앞으로 어떻게 또 성장해 나가느냐 이것도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2005년 메달 딸 때 라이벌이었던 아사다 마오와의 어떤 그런 라이벌 관계가 쭉 이어졌던 것처럼.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15살 윤하선 선수도 4위에 입상을 했고 17살인 위서영 선수도 5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3관 3명 모두 탑5에 진출하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적을 이뤘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 너무 기대를 하면 이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그렇죠. 네. 잘 자라라고 우리 응원만 해주자고요. 멀리서 네, 지켜보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으로 시선을 좀 돌려야겠습니다. 네,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네. 이제 여러 종목들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이제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 일반부에서 2m 30cm를 뛰면서 또 역시 좋은 성적을 내면서 또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지난 주말에 이제 서울 전역에서 이 서울 마라톤 대회가 열렸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열렸죠. 예, 참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딛고 이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 귀화 마라토너 선수죠. 오주환 선수가 2시간 11분 16초로 이제 국내 선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내면서 예. 이제 국내 선수 중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제부에서 10일이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기도 하고요. 한국 마라톤이 황영조 선수 금메달에 또 이봉주 선수도 있었고. 맞습니다. 지금 침체기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부에 국내 1위 기록이 국제부에서 11위 기록이다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네. 사실 오주환 선수 귀화 때 이제 처음으로 메달을 혹은 이제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했던 건데 이 오주환 선수가 귀화 이후로 코치나 감독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케냐에서 직접 훈련을 해온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최첨단의 경기력 향상에 있어서는 좀 걸림돌이 된 거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한국 마라톤이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당시 지영준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로 지금 이분은 코로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10년 넘게 메달과는 거리가 먼 상황인데 그나마 이번 대회에서는 오주환에 이어서 국내부 2위를 차지한 박민호 선수가 최근 페이스가 괜찮거든요. 네. 이 둘의 약간의 그 선의의 라이벌 그런 모습들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라톤 최고 강국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 케냐죠. 케냐. 케냐가 작년에 이 도쿄올림픽에서도 남녀부 모두 휩쓸었고요.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끝났던 이 보스턴 마라톤 이 대회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3년 만에 열렸는데 맞습니다. 이 대회에서도 남자부의 에번스 체벳 그리고 여자부의 페레스 제프 치르치르 선수가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오르면서 케냐가 지금 한 뭐 10수년 이상 지금 이 세계 마라톤에 호령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 금은동 남녀부 이제 총 6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 5명이 케냐 사람입니다. 네. 오주환 선수는 어느 나라에서 귀화했습니까? 그러니까 오주환 사람입니다. 선수도 케냐 출신이죠. 케냐예요? 네. 한번 참고로 제가 조금 자랑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오주환 선수 이제 처음 그 이름 붙였을 때 그 단독 기사를 제가 썼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달릴 주에 한국을 위해 달린다 맞아요. 해서 오주환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을 때, 그때 제가 처음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님이 이제 작년에 작고하신 그 오창석 감독님이 계신데, 네네. 그분의 이제 이름을 따서, 아하. 근데 그것을 이제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이 기사로서 그때 조금 이제 붐을 이제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케냐 출신 선수가 네네. 성이 오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많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런 기화가 또 있었군요. 그렇군요.
마라톤 오주환 선수가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 종목들 외에도 앞으로 아시안 게임 대표 선발전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네, 이제 뭐 탁구가 지금 현재 선발전 이어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뭐 골프, 뭐 레슬링 그리고 양궁이 지금 현재 그 2차 평가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2차 지금 합쳐서 이제 국가대표를 이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까지 그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김우진, 김재덕, 오진혁 선수가 1차 평가전에서 모두 1, 2, 3위를 어디서 차지했습니다. 들어본 이름들인데. 네, 그리고 화이팅! 여자부도 1위 강채영, 2위 안산 선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들이 과연 이 2차 평가전까지 잘 치러서 네. 과연 국가대표의 이제 최종 확정이 될지 네. 기대가 됩니다. 뭐 대한민국 양궁은 국가대표 선발전이 뭐 올림픽 금메달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자, 프로 배구가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선수가 MVP를 탔어요. 맞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케이타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양효진 선수가 남녀 MVP를 수상했는데 이 양효진 선수가 재밌는 게 MVP에다가 이제 올해 FA까지 했는데 연봉이 깎였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현대건설이 너무 좋아서 소속팀이 좋아서 다른 뭐 고예림, 이나연, 김주아 이런 선수들을 잡기 위해서 네. 자신의 연봉을 삭감해가면서까지 후배들을 잡아달라. 그러니까 정말 네. 엄청난 의리를 발휘한 거죠. 맞습니다. 네. 아무리 의리가 좋아도 자기 돈을 써가면서까지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잖아요. 양효진 선수가 그런 선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 다시 봤네요. 네. 멋집니다. 자, 케이타 얘기를 잠깐 해볼 네네. 수밖에 없는 게 네. 우승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케이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MVP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두 번째입니다. 16-17 시즌에 문성민 선수가 당시에 이제 MVP를 탔는데 5시즌 만이고 외국인 선수의 MVP는 2014-15 시즌 레오 이후에 7시즌 만인데 대한항공이 우승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시상식 보면서 많이 잊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베스트 7에도 포함이 안 돼 있었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그만큼 이제 한 선수, 링컨, 곽승석 이런 기존의 선수들이 골고루 어느 한 선수에 치우치지 않게 잘했다라는 또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워낙 2021-22 시즌 V리그 하면요 남녀부 다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 네. 이 케이타 선수 이름을 결코 빼놓을 수는 그렇긴 없는 그런 하죠.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케이타는 이 정도면요. KB에서 좀 독보적으로 혼자 잘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서는 한 선수만 잘한 건 아니다. 자, 근데 케이타의 다음 시즌 거취가 조금 불안합니다. 네, 지금 이탈리아 팀과 뭐 링크가 됐다. 지금 이탈리아 베로나와 계약을 했다라는 지금 국내 언론 보도가 지금 계속해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케이타 선수는 본인이 아직 계약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트라이아웃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B손해보험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통해서 지금 케이타를 잡기 위해서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 현재로서는 이 케이타 선수가 오는 28일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협상이 이제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KB손해보험에서 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케이타 선수가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건너가거나 이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 PD가 보시기에는 케이타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리그가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죠. 케이타 선수 네. 어리잖아요.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V리그를 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재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